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전기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그리드 아키텍트가 설계한 아주 특별한 도면입니다. 제목처럼 첨단 변전 설비와 이를 지키는 방어 로직의 해부학을 보여주고 있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송전탑과 커다란 변압기 같은 기계 장치들 아래로 복잡한 논리회로 기호들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망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방어 로직입니다. 전력망은 단순히 전선과 기계들이 연결된 덩어리가 아닙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설명처럼 전력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스스로 감지하고 계산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대한 사이버네틱 유기체와 같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단 0.1초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낙뢰가 치거나 갑작스러운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 설계도 속의 논리 회로들이 눈 깜빡할 사이보다 빠르게 움직여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끊김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정교한 도면 속에 숨겨진 지능적인 방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마트한 유기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미래의 요새라고 불리는 가스 절연 개폐기, 줄여서 GI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거대한 변전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하지만 오른쪽의 상세 도면처럼 GIS 기술을 활용하면 이 거대한 시설들을 아주 작고 단단하게 응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점은 공간 혁신입니다. GIS는 아주 낮은 전압부터 765kV의 초고압까지 모든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 방식에 비해 설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덕분에 땅값이 비싼 도심 한복판이나 좁은 산악 지형에도 전력 설비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한 비결은 SF6라는 특수한 가스를 이용한 절연 기술 덕분입니다. 이 가스는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불꽃을 잠재우는 능력이 일반 기름보다 훨씬 뛰어나서 장비가 고장나지 않고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유지보수하는 수고도 훨씬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GIS는 내부가 완벽하게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먼지나 습기 같은 오염물질을 차강하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며 건물 안이나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설비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안전하고 똑똑하게 지켜주는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력 시스템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계기용 변성기, 즉 PT와 CT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윗부분에 붉은 바동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발전소나 송전선에서 흐르는 수만 볼트와 수백 암피어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원시 파워입니다. 이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측기로는 그 크기를 직접 잴 수도 없고 시도했다가는 장비가 순식간에 타버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중간에 보이는 스케일 다운 단계입니다. 깔때기와 톱니바퀴 그림처럼 계기용 변성기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아주 정밀하고 안전한 수치로 변환해줍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시면 PT는 110V로 CT는 5A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표준 규격인데요. 이렇게 일정한 수치로 변환함으로써 우리는 장비 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오차 없는 정밀한 계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계기용 변성기는 거대하고 위험한 전기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안전한 정보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전력 시스템이 사고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0.1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에 작동하는 보호 계전기의 3단계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정보 전달 과정입니다. 전선에 갑자기 너무 높은 전압이나 전류가 흐르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PT나 CT라고 불리는 변성기들이 이 정보를 감지합니다. 이때 아주 큰 에너지를 계전기가 분석하기 좋게 작은 데이터로 변환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2단계는 판단 및 신호 발송입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계전기는 마치 우리 몸의 뇌처럼 지금 상황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아주 빠르게 계산합니다.
만약 미리 정해둔 안전 기준치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기를 끊으라는 트립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차단 완료입니다. 신호를 받은 트립 코일은 강력한 전자기력을 발생시켜 차단기의 접점을 고속으로 분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전체 계통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0.1초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력 계통에 보이지 않는 파수꾼, 보호 계전기의 역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주변의 전자기기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빠르고 똑똑해졌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 시간에는 논리 회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가장 아래를 보면 레거시라고 불리는 과거의 방식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톱니바퀴나 코일이 직접 움직이는 기계식 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물리적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과도기적 단계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계장치 대신 전자부품을 사용해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이라는 디지털 논리로 변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동작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있는 현대의 디지털 지능형 계전기 단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내부에 CPU와 메모리를 갖춘 하나의 작은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물론이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자가진단 기능까지 갖춰서 오작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렇게 투박한 기계 뭉치에서 시작해 스마트한 디지털 아키텍처로 진화한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훨씬 더 안전하고 정밀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사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 찰나의 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반응 곡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사고 전류의 크기를, 세로축은 시스템이 동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먼저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짙은 파란색 직선인 순환시를 보세요. 이 방식은 전류의 크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감지되면 즉시 동작합니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절대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정한시입니다. 정한시는 전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미리 설정해둔 특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동작합니다. 다른 장치들과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협조 구간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붉은색 곡선 반환시를 살펴볼까요? 반환시는 사고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큰 사고일수록 더 빠르게 대처하는 아주 유연하고 지능적인 방어 노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 주변의 전기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곡선이 필요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어 체계인 방어 프로토콜 아스널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트립 트리거 돼가는 빨간 경고 문구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시스템의 위험이 감지되어 전원을 즉시 차단했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왼쪽의 OCR, 즉 과전류 계전기를 살펴볼까요? 이것은 전선에 너무 많은 전기가 흐르는 과부하나 합선 사고가 났을 때 작동합니다. 우리가 미리 설정해둔 허용 한계선을 넘어가면 시스템 전체가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서서 전기를 끊어주는 핵심적인 1차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은 전압을 감시하는 노드입니다. 여기에는 전압이 너무 높은 과전압 상태를 막는 OVR과 반대로 전압이 너무 낮은 부족 전압 상태를 감시하는 UVR이 있습니다. 전압은 전기의 압력과 같아서 너무 높으면 기기가 고장나고 너무 낮아도 장비에 무리가 갑니다. 이 감시 노드들은 전압이 항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체크해서 소중한 장비들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과전류와 과전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 방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어 프로토콜 아서널의 두 번째 단계인 내부 반역자 색출기 RD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부 반역자는 바로 전력기기 안에서 몰래 발생하는 고장을 의미합니다.
화면 중앙의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왼쪽에서 100이라는 전류가 들어왔는데 오른쪽으로는 80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라진 20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기기 내부에서 번개 모양으로 표시된 사고가 발생해 밖으로 새어나간 것입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불리는 RDR은 바로 이 차이를 잡아내는 장치입니다.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비율을 계산해서 그 차이가 미리 정해둔 설정값보다 크면 내부 고장으로 판단하고 즉시 전력을 차단하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로직 게이트가 바로 그 계산을 수행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은 아주 비싸고 중요한 대용량 변압기나 발전기가 큰 사고로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핵심적인 보안 시스템입니다. 내부의 적을 정확히 찾아내는 RDR 덕분에 우리는 전력 계통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어 프로토콜 아서널의 세 번째 단계, 공간과 주파수의 지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위쪽을 봐주세요. 여기에는 거리 계전기라고 불리는 DR 장치가 등장합니다.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의 송전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이용해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락온하고 해당 구역인 존2 지역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는 전기의 심장박동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를 다룹니다. 전력 계통 전체가 흔들리는 광역 주파수 붕괴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 바로 주파수 계전기 FR입니다. 특히 제페로라는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번개가 쳐서 아주 잠깐 전기가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온 경험이 있죠? 낙뢰 같은 일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스스로 차단기를 다시 투입해서 리셋하는 기술입니다. 덕분에 정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과 주파수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술들이 모여 우리의 전력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이 화면은 방어 프로토콜 총괄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전력 계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5가지 기준이 위에 아이콘으로 나와 있네요. 바로 선택성, 신뢰성, 후비성, 협조성, 그리고 경제성입니다. 가장 먼저 OCR과 OVR을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전력망의 가장 직관적인 1차 방음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나 전압이 정해진 한계치를 넘으면 바로 감지해서 선로나 일반 기기를 보호하죠.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경제성이 높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RDR은 조금 더 정밀한 감시자입니다.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차이를 계산해서 변압기나 발전기 내부의 고장을 찾아내는데요. 딱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선택성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마지막으로 DR은 아주 긴 송전선로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임피던스, 즉 거리에 따른 저항 변화를 감지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내죠. 아주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고 다른 장치들과 단계적으로 손발을 맞추는 협조성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전력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방어의 5대 원칙 중 핵심인 다중 실드, 즉 보호 협조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고가 발생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이 바로 안쪽 점선으로 표시된 주 보호, 프라이머리 프로텍션입니다. 주 보호는 사고가 나자마자 가장 빠르게 반응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만 최소 단위로 신속하게 잘라내는 일선 방어망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게 즉각 차단하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만약 이 주 보호 장치가 기계 고장이나 전원 문제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보면 점선 방어망이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바깥쪽 실선인 후비 보호, 백업 프로텍션입니다. 주 보호가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대참사를 막아주는 든든한 이선 방어막인 셈입니다. 이렇게 주 보호와 후비 보호가 서로 손을 잡고 겹겹이 방어막을 치는 것을 보호 협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변압기가 어떻게 유연하게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T1, T2, T3라고 적힌 3개의 변압기 유닛이 보이죠? 이렇게 개별적인 변압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전력 변환 그룹을 만드는데 이것을 바로 뱅크라고 부릅니다. 뱅크는 변전소의 전체 출력 용량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압기들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가운데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결선 매트릭스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적힌 것처럼 델타나 Y 결선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 조합을 사용하면 출력되는 전압의 색이나 위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럭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만약 도시가 커져서 전기를 쓰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뱅크를 추가로 연결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전력 설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아주 똑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설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력계통의 마지막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액추에이터, 즉 차단기의 트림 메커니즘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복잡한 도면과 함께 빨간색 번개 모양이 보이죠? 이것은 전기를 강제로 끊을 때 발생하는 아크하는 불꽃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해 차단기를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방식인 DC 전압 트립입니다. 이건 별도의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차단기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어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콘덴서 트립, 줄여서 CTD 방식입니다. 이건 평소에 전기를 콘덴서라는 장치에 미리 꽉꽉 채워두었다가 전기가 끊기는 비상 상황이 오면 그 모아둔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해서 차단기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전류 트립이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제어 장치를 거치지 않고 너무 큰 전류가 흐르는 것 그 자체의 힘을 이용해 직접 차단기를 밀어서 분리하는 비상 직결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의 전기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차단기를 확실히 움직이게 하는 꼼꼼한 메커니즘이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전력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원리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장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힘을 합쳐 전력계통을 지키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격리하는 통합 방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우리 몸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먼저 번개처럼 파괴적인 에너지가 변전소를 덮치면 가장 먼저 피레기, 즉 LA가 출동합니다. LA는 이 엄청난 초기 충격을 흡수해서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동시에 PT와 CT라는 데이터망은 현재 전압과 전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계전기에 상황을 보고합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계전기는 고장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근육과 같은 차단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통로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력계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변압기를 고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각 부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시스템을 보호하는 모습이 정말 완벽한 사이버네틱 유기체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멋진 설비를 설계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먼저 안전 확보 로직입니다. 우리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 기준에 맞춰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전기가 흐르는 고압 설비 근처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실수로 잘못 조작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해진 순서를 엄격히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복잡한 변전소의 구조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 비전은 이 변전 설비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스마트 전력망의 IT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계적인 하드웨어 지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로직까지 모두 꿰뚫어보는 융합형 엔지니어가 되어야만 미래의 전력망을 주인공으로서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미래형 인재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